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LNG 부족한 EU 도와주는 한국, 여름까지 LNG 물량 일부 유럽으로, 러시아 LNG 무기와 폴란드, 불가리아 LNG 공급 중단,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LNG 가스를 무기화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첫 타깃으로 지금 폴란드 그리고 불가리아를 선정하고 가스 공급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죠. 이로 인하여 러시아의 대유럽 제재가 가시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가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여기에 동참한다라는 내용이죠. 특별히 지금 현재 폴란드와 불가리아가 가스 공급 중단에 맞이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스량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을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죠. 몇 달이 지나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유럽에서 어느 정도 일부 소화를 하기로 했고, 또한 한국에서도 LNG 물량 일부를 여름까지 유럽으로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지금 카타르나 미국, 캐나다 지금 이런 곳에서 지금 가스를 더 많이 추출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어요. 한번 분석을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이 지금 러시아가 LNG 가스를 무기화했다. 그래서 폴란드와 불가리아의 LNG 공급을 중단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라고 통보하면서 가스를 무기로 한 러시아의 대유럽 보복 조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전체 가스 수입의 40%가량을 러시아로 공급받고 있는 현 상황.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지금 러시아의 이러한 그 공급 중단이 대단히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빠르게 움직인데,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이 가스 공급 중단을 지금 폴란드와 불가리아만 했는데 이것이 더욱더 확대가 될 경우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러시아도 출혈을 감수하고 이런 일을 벌인다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러시아 입장으로서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가스를 안 사준다라는 분위기예요. 그러나 물론 뒤로는 사줘요. 지금 영국에서 러시아의 원유를 좀 샀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도 제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되돌아보면 러시아의 가스 회사인 가스프롬이 27일 폴란드와 불가리아가 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부터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죠. 가스프롬은 이번 조처에 대해서 지난달 31일이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비우호국, 지금 말하자면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는데 지금 러시아에 동조하지 않은 세력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비우호국 구매자들은, 비우호국의 그 회사의 구매자들은 러시아산 가스 구입 대금을 달러나 아니면 유로 대신에 루블화로 결제하라고 내린 대통령령에 따른 조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뒤에 자국에 대한 제재에 동참한 국가들을 비우호국으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죠. 한국도 지금 비우호국으로 지정을 했지만 러시아에서 많은 물품들이 여전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스공사만 해도 물론 직접적으로 물건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러시아산 가스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남는 가스가 다시 유럽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러시아산 가스가 돌고 돌아서 지금 유럽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가스프롬은 불가리아와 폴란드에 대한 가스 공급 중단은 루블로 결제 대금이 낼 때까지, 그래서 루블로 결제 대금이 내게 되면 이번 제재는 그칠 것이다. 그러나 루블로 결제 대금이 안 낸다면 이번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그러면 왜, 어떤 이유로 이런 루블화의 결제를 요구를 할까라는 거죠. 이전에 쉬프트의 그 사용 금지, 그래서 전산망의 사용 금지를 하면서 루블화가 한때 폭락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루블화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단계이지만 지금 이러한 회복이 된 단계라 할지라도 이러한 강력한 제재를 가지고 지금 현재 루블화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루블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LNG 가스를 사는 업체들에게 루블화로 결제하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루블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루블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러시아 가스 유럽 판매 대금의 60%는 이전에는 유로화로 결제가 됐고 나머지 40% 정도는 달러로 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계약 조건이 유로화나 달러화로 결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루블화 결제 요구, 이것은 계약 조건 위반이라고 거부해왔죠.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루블화로 결제하지 않는 게 루블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 신인도도 떨어뜨리고 루블화의 가치도 떨어뜨리면서 루블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러시아에 있는 전체적인 그 구도가 지금 폭락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러시아는 루블화의 가치를 필연적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현재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던 나라,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으로 보면 지금 폴란드가 눈의 가시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폴란드, 그리고 일부 영토이지만 러시아 땅과 맞닿아 있는 것이 지금 폴란드예요. 이러한 폴란드가 다른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무기를 공급하는 중간 경유지 역할도 하고, 그리고 뒤에서 전폭적으로 특히 한국 전투기까지 지원을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나라가 지금 폴란드라는 사실이죠. 폴란드는 러시아 제재에도 아주 적극적인데요. 폴란드 정부는 26일 날 가스프롬을 비롯한 기업, 그리고 지도부 인사, 이렇듯 50개의 러시아 개인과 기관을 제재 명단에 올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50개의 러시아 개인과 기관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이죠. 이 같은 움직임을 벌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림을 하나 조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칼리닝그라드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칼리닝그라드가 러시아 땅입니다. 이전에는 지금 독일 땅이었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러시아 땅으로 지금 바뀌었는데, 지금 폴란드와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에 있죠. 폴란드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벨라루스가 여기에 있죠. 저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건너왔죠. 벨라루스까지 건너왔는데 폴란드에서 지금 국경을 막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벨라루스 지금 공동으로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치고 있죠. 그리고 보면 이스칸데르 M 탄도 미사일이 칼리닝그라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폴란드가 완전히 여기에 다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의 위협에 가장 어려운 나라가 어디냐? 지금 스웨덴, 노르웨이, 폴란드라는 사실이죠. 지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만약 러시아 친러 성향을 갖게 되면 가장 위협을 받게 되는 나라도 지금 폴란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와 같은 경우도 러시아 제재에 가장 강력하게 대응한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폴란드는 연간 약 90억 세제곱미터 규모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올해 안에 중단하기로 지난달에 결정했습니다. 전체 사용량의 5분의 1을 수입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75%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산 석탄 수입도 금지하기로 했죠. 그리고 러시아와 친밀했던 불가리아는 지난해 11월 달에 정권이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자유주의적 정부가 들어서죠. 그러면서 러시아와 관계가 지금 많이 어려워져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러시아와 관계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가리아는 러시아의
대한 제재를 지금 지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동참해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공산주의적인 정부에서 친러 성향의 정부에서 친미 성향의 정부로 바뀌면서 여기에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불가리아는 소비가스의 90% 정도를 러시아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유럽 주요 국가들도 지난해 이후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서서히 줄여오고 있습니다. EU는 올해 말까지 러시아 가스 수입량, 지금 유럽에서 사용되는 러시아산 가스는 지금 한 40%를 지금 퍼센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한 3분의 2가량, 그래서 지금 한 10몇 퍼센트로 40%, 10몇 퍼센트로 줄이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가 폴란드, 불가리아에 대한 가스 공급 중단에 대한 그림이 좋은 게 나와 있어서 지금 올려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폴란드가 40%의 가스 의존도, 그 불가리아와 같은 경우는 77%의 의존도를 갖고 있었는데 여기 투르크 스트림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폴란드와 같은 경우 야말, 유럽 지금 스트림을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잠갔다라는 거죠. 공급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의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보면 라트비아 100%, 체코 100%, 헝가리 100%. 그래서 헝가리와 독일도 여기 있죠. 독일도 지금 한 65% 정도 되는데 독일이 제일 반대를 했고, 지금 핀란드는 중립국, 그리고 불가리아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불가리아가 지금 문제가 됐고 슬로바키아도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체코도 마찬가지인데 체코 같은 경우는 이번에 탱크를 제일 먼저 지원했던 나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 러시아의 영향력이 유럽에서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구멍으로 물론 받아들이긴 해요. 받아들이긴 하지만 지금 많이 러시아가 어려워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부터 국제 가스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왜 급등했냐면 바람이 너무 안 불었어요. 바람이 너무 안 불어서 특히 중국의 동북 삼성이 지금 바람이 안 불면서 거기 전력난이 생긴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천연가스를 많이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기 있으면서 중국과 지금 영국에 지금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그 풍력발전소가 많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발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발전을 제일 빨리 만드는 것은 천연가스. 천연가스로 인한 친환경, 약간은 친환경, 100% 친환경은 아니지만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천연가스를 많이 돌리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당시에 석탄 가격, 석유 가격 전부 다 오르게 된 상황이죠. 그러면서 가격도 급등하고 공급도 부족하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 수입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럽연합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러시아 이외의 국가 가운데 유럽연합에 가스를 제일 많이 수출한 나라가 어디냐라고 보면 노르웨이, 그게 16.4%, 알제리 7.7%, 카타르 6.8%, 미국, 나이지리아, 이런 순으로 돼 있죠. 이 때문에 당장은 이들 국가, 특히 이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나라는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바로 붙어있고 파이프라인을 지금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폴란드와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에서 바로 직접 다이렉트로 지금 LNG를 공급받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눈여겨보고 있는 나라는 카타르입니다. 카타르는 지금 현재 LNG 생산 국제국 중에 1위에 해당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카타르가 나중에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이 카타르 문제 때문에 한국의 LNG 선박의 주문이 늘어날 것이다. 지금 현재 유럽의 상황을 보면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지금 아시아발로 출발했던 LNG 선박이 기술을 틀어서 유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나이지리아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들 국가, 노르웨이, 알제리, 카타르, 미국, 나이지리아 이러한 국가들에서 가스 수입을 늘리는 것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죠. AFP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우르졸라 폰데어라이언 위원장도 27일 폴란드와 불가리아는 EU 주변국에서 대체분을 수급 중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도 좀 부족한 상황이죠. 현재 러시아가 전체적으로 가스관을 잠그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는 EU 회원 간의 분열을 꾀하려 했던 러시아의 시도는 실패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의 경우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 덴마크 등에서 가스관을 통해서 추가로 가스를 공급받는 것이 유력한 대안으로 꼽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노르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도 올해 150억 세제곱미터 규모의 액화천연가스를 유럽연합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는 셰일가스를 지금 많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셰일가스가 지금 수출이 아주 호황이 되고 있고 미국 입장으로서 보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굉장히 호황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도 지금 LNG뿐만 아니라 군수물자까지 그래서 미국은 화랑인 상태로 지금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이는 지난해 유럽연합이 러시아에서 수입한 가스 규모인 1550억 세제곱미터의 10%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카타르입니다. 카타르는 지난해 유럽연합에 770억 세제곱미터의 액화천연가스를 공급한 적이 있어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카타르가 아시아에 대한 수출을 줄이지 않는 한 유럽 수출을 확대하기 어렵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 카타르 등의 공급 확대를 통해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가스 물량이 올해 600억 세제곱미터 규모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는 지난해 러시아산 가스 공급 규모의 38% 수준이고 여기에 추가로 풍력, 태양력 발전 확대를 통해서 올해 말까지 200억 세제곱미터 규모의 가스 수요를 대체할 예정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도 좀 부족하죠? 여전히 부족합니다. 카타르는 내년이나 되어야 조금 한숨을 돌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카타르와 같은 경우는 발전 용량을 좀 더 늘리겠다라는 계획까지 세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내용, LNG 부족한 EU 도와주는 한국, 여름까지 LNG 물량 일부 유럽으로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궜다고 그랬죠. 27일부터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러시아의 가스 공급 차단으로 에너지 부족 위기에 처한 유럽에 액화천연가스 LNG 물량 일부를 돌릴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내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서 한국이 미국 혹은 유럽의 요청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미국과 함께 가고 있는 한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과 함께 가고 있는 한국이 미국 또는 유럽 요청 그래서 유럽도 함께 가고 있죠. 이 요청에 따라 올 여름까지 LNG 물량 일부를 유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한다는 사실이죠. 한국은 중동과 미국, 동남아시아 등으로부터 주로 LNG를 수입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지금 모스크바에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카타르마저 아시아 물량을 줄이지 못하면 유럽향 LNG 양을 늘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도움의 손길을 보낸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일부 물량을 유럽으로 돌리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하면서 한국이 보유한 물량 중 일부를 유럽으로 보낸다라는 의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은 국제적으로 천연가스 구매 빅5 안에 들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공개되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조건 등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가는지 얼마나 거대한 양이 유럽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아직 그 규모가 파악이 되지 않고 아마 그 규모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등 서방의 요청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 등이 앞서 계약을 맺었거나 보유 중인 LNG를 유럽으로 보낼 수 있다는 전망도 이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부터 흘러나왔던 사실이에요. 일본도 LNG를 많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 구매하는 것을 선수를 돌린다라는 거죠. 거기서 중동에서 바로. 공교롭게 한국이 유럽을 도와준다, LNG를 도와준다라는 이 말도 지금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가스관 밸브를 잠근다라는 소식이 나온 그날에 나왔습니다. 이날 네덜란드 TTF 거래소에서는 5월 물 가스 가격이 전날보다 6.6% 뛴 상황입니다. 우르줄라 폰데르라이언 EU 집행위원장도 가스프롬이 일방적으로 유럽에 대해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발표는 러시아가 가스를 가지고 협박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적으로 제가 들은 소식인데 일부 국가들이 러시아의 루블화로 결정했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의 조건에 맞추어서 무릎을 좀 꿇었다라는 소식까지 제가 전해드릴게요. 일부 유럽 가스 기업이 러시아산 가스 지급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했다고 블룸버그는 지금 27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이미 유럽의 기업 4곳이 루블화로 가스프롬에 대금을 지불했으며 최소 10곳이 넘는 기업이 루블화 결제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 가스프롬 방크에 계좌를 개설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나라에서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맞춰져 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러시아는 루블화 결제를 하지 않고 있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폴란드, 불가리아처럼 가스 공급을 중단해야 된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 바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러시아의 비우호적인 다른 나라, 특히 EU를 말하겠죠. EU 국가들에게 똑같은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폴란드, 불가리아처럼 똑같이 대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가스 공급 중단은 지금 비단 폴란드와 불가리아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다른 유럽 국가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러시아가 LNG를 드디어 제재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힘이 미약하다.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이 러시아의 요구, 말하자면 루블화로 결제하라는 이 러시아의 요구를 들어준 나라도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지금 유럽과 미국과의 관계가 점점 호전되어 가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여기에 동참하고 같이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미국이 강력하게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여기 이렇게 동참하고 있으니 미국 잘 봐주세요 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